최근 세계 인구인하를 맞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현재 82억 명으로 앞으로 103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8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오늘 태어난 이들의 평균 수명은 73.3세로 1995년 출생자보다 8.4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전망하였죠. 출산율 저하에 따라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요원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세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7곳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라이베리아의 몰로비아 웨스트포인트로, 웨스트포인트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라이베리아의 수도 몰로비아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몰로비아는 라이베리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웨스트포인트는 몰로비아의 남부에 위치한 비공식 정착지이며 빈민가이죠. 대서양과 메수라도 강 사이에 좁은 반도에 위치한 거대한 정착지인 웨스트포인트는 인구 과잉과 빈곤, 환경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웨스트포인트의 인구는 현재 약 20만 명이며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인구수는 조사할 때마다 큰 차이가 있어서 신뢰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곳의 인구 밀도가 세계적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인구 과잉에 따른 환경 파괴로 현재는 반도의 일부가 침식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로 어업과 소규모 상업, 지역시장과 노점상 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높은 인구 밀도와 기반시설 부족, 취약한 공중보건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질병에도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살고 있죠. 다음은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 잘루시로,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는 약 30만 명입니다. 아이티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가파른 모르네 호스피털 산 옆에 매달려 있는 파스텔 색상의 판잣집들을 지나갈 때 잘루시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잘루시는 아이티의 대표적인 빈민가로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마약 거래와 폭력, 강도 등의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죠. 밝게 칠해진 외관 뒤에는 열악한 위생시설과 수돗물 부족, 간헐적 전기 공급, 플라스틱 폐기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집들은 2013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새롭게 칠해졌으며 지역 주민들은 조롱을 섞어 보톡스라고 부르죠.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고 골마 터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콘크리트 블록 주택들 사이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60년 된 빈민가 지역 안으로 들어서면 색채의 불행이라는 별명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전력망에 연결된 얽히고 설킨 전선이 꺼지면 촛불과 랜턴이 길을 밝히고 가족들은 요리를 위해 숯을 태우고 비가 오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집 앞에 강처럼 쌓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미용실이나 식당과 같은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잘루시의 85% 가정은 자신의 소득이 필요한 것의 일부만 충당하거나 전혀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5위는) 콜롬비아의 산타크루즈 델 이슬로테입니다. 이곳은 콜롬비아 볼리바르주 해안의 산베르나르도 군도에 위치한 인공섬입니다. 약 3,000평 규모의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섬이죠. 설물 때 밖으로 노출된 지반 위에 산호, 돌덩이, 각종 자재 등을 사용하여 현지인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며 1870년부터 간척이 이루어졌습니다.
섬은 약 100채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10명 이상의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죠. 섬의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 간 혼인을 통해 혈연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현지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환경과 모기가 없다는 장점은 주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한 생활을 감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으며 아이들은 골목에서 여러 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서로 나누고 참패타 음악에 맞춰 춤을 추죠.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섬 주민들의 유대감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냐의 나이로비 마타리로. 마타리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비공식 정착지 중 하나인 마타리 밸리의 인구는 18만 명에 육박하며 지역 사회 전체에 걸쳐 좁고 비포장된 통로로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과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주택 위생 문제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와 실업 문제, 지역 학교의 과밀화에 따른 불평등한 교육 기회 등 중앙정부와 다양한 비정부 기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 위는 몰디브의 말레입니다. 말레는 몰디브의 수도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취약한 섬나라라고 불리고 있죠. 말레는 몰디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약 22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의 북쪽 카프 환초의 남쪽 가장자리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주택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가하는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주택을 확장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 인공섬인 훌로말레의 개발이었죠. 말레 북동쪽에 만들어진 인공섬으로 20년이 넘는 건설 프로젝트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1997년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이주했죠. 이어 2015년까지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2019년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으며 몰디브 정부는 앞으로 최대 24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의 마닐라 샌안드레아스입니다. 샌안드레아스는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지역으로 매우 좁은 지역이지만 약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도시 내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격자형 거리 배치로 인해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려고 합니다. 특히 지프니나 세발 자전거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생활수단인 관계로 거리 곳곳에는 불법 주차된 지프니 등으로 인해 거리의 혼잡도는 더욱더 높아지는데요. 이 지역 인구의 대다수는 빈곤선 바로 위에 살고 있으며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역으로의 정착민 유입이 규제되지 않은 탓에 불규칙하고 허름한 건물과 집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났습니다.
1위는 방글라데시의 랄바그타나로. 랄바그타나는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지역 중 하나이며 유명한 라빠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방글라데시 인구 조사에 따르면 랄바그타나의 인구는 약 45만여 명이지만 이 또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지역 경제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인 다카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모두 혼합된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나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가 잘 발달하여 있으며 대학과 정부 모델 학교와 같은 교육 모델도 나름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과 진료소, 약국 등 정부와 민간 의료 서비스가 나쁘지 않아 의료 서비스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인구 과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 몬순 시즌의 홍수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